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를 팔고 그 돈 전부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담대한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이곳에서 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특별하고 용기 있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으며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제 투자 여정의 진실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고민 끝에 이러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자산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돈 자랑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도 후 받은 잔금의 일부 내역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결정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약 9억 7천만 원의 잔금을 받았고 이 돈을 포함한 제 전 재산을 미국 ETF에 투자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총자산 금액 대신 저의 목표 달성률을 꾸준히 공유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일까요? 수많은 고민과 복잡한 계산 끝에 저는 투자의 거인 존 보글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집대성한 3펀드 포트폴리오가 바로 저의 최종 선택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7개나 되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S&P 500 지수가 몇 %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고 환율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자금을 투입하는 식의 아주 복잡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전 재산을 걸고 투자를 시작하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전략이 정말 최선일까? 하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본토의 투자 커뮤니티인 보그레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을요. 오랜 시간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검증된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 그것이 바로 3펀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3펀드 포트폴리오의 철학은 아주 명료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시장 전체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유하라. 이는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건초 더미 전체를 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어떤 산업, 어떤 나라가 유망할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결국 패자의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저만의 3펀드 포트폴리오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80대 20으로 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7대 3이나 6대 4의 안정적인 비중을 권장하지만 저는 아직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조금 더 공격적인 성장형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주식 자산 80% 내에서는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는 뱅가드 그룹이 권장하는 6대 4보다는 미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믿는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존 보글은 미국 대표 기업들의 매출 중 약 40%가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해외 주식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은 뱅가드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해외 기업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저는 그 두 거인의 의견 사이에서 저만의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자산의 56%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 즉 VO에 투자됩니다. 총 자산의 24%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ETF, VXUS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미국 총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ETF, BND에 투자하여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수익률이 더 낮은 해외 주식을 섞는 거지.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은 VXUS 없이 VO와 채권에만 투자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최대 하락폭 방어 효과도 미미했고요.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VXUS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10년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을 시장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계를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겪으며 연평균 0.9%씩 하락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해외 선진국 주식은 연 2%씩 성장했고 신흥국 주식은 무려 연 10%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미국 주식에만 모든 것을 걸었던 투자자라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끔찍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반면 해외 주식을 섞어 분산 투자를 한 투자자는 그 암흑기에도 자산을 조금이나마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난 10년의 승자가 다음 10년의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뱅가드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블랙록, JP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해외 주식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 또한 단순함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2026년 6월 말까지 약 2년간 총 24회에 걸쳐 매달 월급날에 맞춰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매수할 것입니다. 이를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그저 묵묵히 저의 계획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그래프를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산 금액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목표 달성률을 통해 저의 여정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이것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순수 포트폴리오 수익금만으로 저의 1년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가? 현재 저의 달성률은 39%입니다. 이 수치가 100%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의 자산을 팔아 새로운 길을 떠나는 한 개인의 용기,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신념, 그리고 무주택자로서 온전히 달러 자산을 보유하며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하나의 실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긴 여정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